첫 번째 항목은 연말을 맞는 동아시아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되는 등 이 연말 정국을 향해 가는 모양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비건은 일본까지만 갔다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19일에서 20일 이틀간 방중한다는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 단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위해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기습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수습하러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 거거든요. 예. 하지만 원래 비건 대표 일정 말씀대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이거였기 때문에 뭐 급작스럽게 결정된 바에 의해서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 뭐요? 이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라든지 이 관계자들을 극적으로 접촉하는 이런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오늘 민주평통 상임위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중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판문점에서 접촉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노출 가능성이 있지만 베이징에서는 비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최근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예. 이건 역시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근거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 말고 베이징에서 만나자 이런 연락이 와서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 세종연구소가 공개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미국과의 대화를 단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과시할 만한 실적을 지금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일정상 실무 협상은 12월 중에 이제 개최가 돼야 되고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겨져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아마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빅딜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인 게 사실이고 오히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라든지 방위비 협상 등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북미를 설득하면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베이징에서 비건이 누구랑 만날지 우선 그거부터 좀 보고 만나도 비밀리에 만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오늘 회의했는데 안 됐죠? 오늘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어제 5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늘도 4시간 반 동안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명시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회의를 내년 1월 중에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점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한미 간에 좀 활용을 검토해야 될 카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또 나온 건 뭐예요? 중앙일보가 오늘자 신문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NSC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미국 요청에 따라 내년 초에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취지다라는 거였는데요.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파병 계획까지는 결정한 바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만일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입니다. 오늘 검찰이 했다면서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함영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곳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아 정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인물인 문모 전 행정관이 근무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뭘 확인하려고 압수수색한 거죠? 그동안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청와대가 비리 의혹 첩보를 제보를 받아서 정리한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따로 가공을 했고 뭐 법적 판단을 덧붙인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에 넘겼고 이게 함영수사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단순히 제보가 된 첩보를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작성한 문건과 문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당시에 만든 첩보 문건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검찰은 지난 5일에 문모 전 행정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가 보고서를 엄청나게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업무 수첩 얘기는 뭐예요?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2017년 10월 달 청와대 관계자 등과 만나서 논의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송철호 시장 선거 관련 공약을 논의한 정황 등도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여기에는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해온 산재 모병원을 설립을 좌초시키면 좋다 이런 내용의 메모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 산재 모병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고 산재 모병원이 뭐예요? 산재 등등의 어떤 처리를 위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 설립을 추진했다는 건데요. 김기현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고 이후 송철호 시장 측은 공공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송병기 전 부시장 메모에 2017년 10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송철호 시장의 출마를 요청을 했고 이후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공천 내지는 후보 조정까지 청와대가 했다. 이런 보도 아닙니까? 경선 개입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의 어떤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상상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언론에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입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얘기에서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